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최근에 민수다 재개를 핑계 삼아서 일종의 회식을 했거든요. 민수다는 크게 저 민수랑 은수가 만들고 있고 4화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채준이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황을 들어보니까 은수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그 내용들로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고, 채준은 여전히 영상 PD로 일하면서도 서울의 여러 지역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매거진을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민수다 인트로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내는 것도 어려운데, 일로도 취미로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역시 일상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계신지 오늘은 민수다에서 저희의 컨텐츠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방송기자이고요. 저는 은수의 친구 하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예전에 신문기자로 일하시는 성수님이 나오셨었는데, 방송기자, 신문기자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기자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기자, 신문기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신문기자는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 기자들이고, 방송기자가 글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방송기자도 글을 씁니다. 그 뉴스에 방송이 되는 그것들을 기사를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목소리로 읽어서 더빙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어쩌다 한 번쯤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중계를 할 때도 있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을 할 때도 있고, 방송 기자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들도 뭐 조금 나눠 보면은 통신 기자라고 해서 그 이제 지면이 발행되지 않지만 어떤 이 스트레이트성의 그 연합뉴스라든지 뉴스원, 뉴시스 뭐 이런 데에 공급되는 기사들을 주로 쓰는 기자들은 또 통신 기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크게는 방송 기자, 신문 기자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기자 하신 거고, 방송 기자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방송 기자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부서에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부서를 되게 많이 바꾸거든요. 사람에 그래요? 따라 따라 다른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말 케바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연차로는 4년 차 정치부 기자이고요. 국회를 출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당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바쁘시겠군요. 핫해요. 근데 그 아까 부서를 자주 바꾸는 건 본인의 의사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정말 케바케인데, 사실 이제 그냥 직장인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이 부서에서 좀 오래 내가 일을 했다, 좀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이 부서에 TO가 났으니까 너가 좀 옮겨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갈 때도 있고. 이거는 정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케바케네요. 네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건가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운이 좋은 경우인 거죠. 네. 어쩌다가 딱 이제 탁 맞으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고. 그렇죠. 뭔가 사실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기자가 되겠다고 선택하시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성취감을 자주 그리고 빨리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뭔가 제 이름을 걸고 어떤 걸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뭐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참여하는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집에서, 아니면은 뭐 혼자서 집에 신문을 만들고 논다든지. 근데 네, 아무도 안 보는 신문을 만든다든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은수랑 같이 학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과정이 좋았거든요. 완성된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뿌듯함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근데 이제 기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직업을 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사 하나를 쓸 때 그날 아침에 발제를 해서 그날 밤에 바로 방송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어쩌다 보면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이제 단편적인 이유로는 한번 내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왜 어렸을 때 그 노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종 같긴 하지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이런 루트가 있겠지만 저한테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자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한 뭐 8 뒤에 TV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한 2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정도. 네, 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관종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큰데요. 죄송합니다. 기준이 너무 달라. 관종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생각보다 큰데.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주변에 방송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제 뭐 신문 기자에서 방송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애초에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방송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는 TV에 나오는 거 정말 좋은 경험이다. 방송 기자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보라고 권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할 진짜 굉장히 창피한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잊으려면 한 번씩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오는 재미가 많은데 가장 좀 뭐랄까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네.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네.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랑 떨어져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엄마는 매일 제 기사가 나오는 시간을 제가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오늘은 네네. 몇 시 몇 분에 나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TV를 트세요. 아니면 밖에 나왔을 때는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피하다고 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주변에도 막 우리 딸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 딸이 TV에 나온다.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약간 뭐 좀 뭉클한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근데 사실 기자 일을 하는 게 꼭 그래서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그 네네.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 기관이 작동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정치 활동 어떻게 하는지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정치인이 아님에도 그렇죠. 전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사회적으로 큰 일이 터졌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뭐 대안을 어떻게 찾는지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기자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뭐 장관을 만난다든지 국회의원을 만난다든지 대통령 얼굴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네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점인데 네. 듣고 나니까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네, 확 좋아 보이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는데 그 성취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기자라는 직업이 호흡이 되게 짧은 하루하루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작업이기도 하고 예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서 그 이제 나오셨던 뉴스에 더빙하신 걸 들었는데 뭐 어디 하예빈 기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걸 듣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의 멋있음이 그 방송 기자의 멋있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과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한 거를 너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제 처음에 중계라든지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 진짜 보기가 힘들었어요. 약간 진짜 나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막 이제 스스로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누가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상당히 부끄러워. 지금도 부끄럽지만 참고 있습니다. 네, 딱 말씀하셨던 이름을 걸고 하는 걸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일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나요? 힘든 일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자인 다른 친구들이랑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정치부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사회부 출입을 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방송 기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자로 뭐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할 때 당일날 바로 섭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이제 저희가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사로 전달을 하려면 신문 기자는 그냥 쓰면 돼요. 뭐 몇 살 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뭐 30대 여성 누구 씨는 뭐 오늘도 불안함을 느꼈다.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전화로만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익명으로 쓰면 되는데 방송은 가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카페나 이런 걸로 막 쪽지 이런 거 보내가지고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댁에 가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길거리 인터뷰만 나가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소위 외람된 부탁을 계속 해야 돼요. 섭외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좀 찍어줄 수 있을까? 뭐 정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부 정보 확인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일단 공식대로라면 그쪽에서 언론 담당하는 분이랑 소통을 해야겠지만 그런 루트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정보들은 결국엔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직업이고 낯선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피곤하고 지친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찍어야 한다라는 걸 듣고 예전에 방송 기자는 그림이 나오냐라는 말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찍어서 어떻게 내보낼지까지 고민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점 때문에 사실은 방송 기자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글을 잘 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 거기 화면에 들어가는 자막도 저희가 쓰고요. 그리고 가끔 그래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픽도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되게 원시적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엔 이게 들어가고 여긴 이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들어가고 또 좀 기획 기사인 경우에는 배경음악도 들어가고 편집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랄까 어떤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내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곤한데 그것 때문에 전 좋아서 하고 있는 것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성취감을 더 느끼시고. 네, 맞아요. 그럼 그 그림을 만드는 전체적인 총괄은 어떤 분이 하세요? 기자가 해요. 그걸 이제 혜빈님께서 전체적으로 여기 뭐 어떤 시각 자료가 들어가고 어떤 식의 뭐 그래픽이 들어가고 그쵸.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 그림을 만드는 작업을 혜빈님께서 이제 물론 영상 취재 기자랑 같이 현장에 나가면은 뭐 앵글을 어떻게 잡고 여기를 어떻게 찍고 몇 초나 찍고 이런 것들은 영상 취재 기자가 알아서 할 때도 많지만 저도 이제 같은 팀원으로서 근데 선배 여기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서서 뭐 여기를 보시면 여긴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스탠드업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걸 할 때는 이제 또 기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해요. 앵글을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이 카메라 무빙 같은 것도. 그렇죠. 네네. 의견을 많이 내는 기자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책임은 기자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데스커도 있고 위에 선배들도 같이 논의도 해주시고 뭐 고민도 같이 해주시지만 최종 결정은 아무튼 현장에서 기자가 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 영상 그 기사라 방송 기자로서 그 기사라고 하는. 결과물의 책임자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리포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리포트. 방송 기자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늘 회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항상 받아요. 근데 제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말할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논람이었어요. 그래요? 천천히. 이거 저희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요? 늘 좀 더빙을 할 때도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을 진짜 그래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은 빨라질 때도 있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빨라질 때도 있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빨라지시는 편인가 보네요. 맞아요. 말이 원래 좀 빨라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마감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게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빨리 써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급할 때가 많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급해진 것도 있어요. 저도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 그 호흡이 짧다고 하신 거에 일종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취재하시면서 다른 지역 가실 일도 혹시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사회부에 있을 때도 지역에 뭐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출장을 갔던 적도 있었고 또 정치부에 있을 때도 꽤 지방 출장 갈 일이 많은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네네. 주요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서 선거 운동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그 후보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지방 출장도 꽤 많이 가는 편이에요. 하긴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면은 그렇죠. 따라다니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지방 출장도 가고. 네, 출장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사회부 기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부 기자도 정치부 많군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더 많아요? 네. 더 많지는 않다고 저는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네. 다르겠지만 정치부 기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조그만한 언론사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국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국회는 비교적 출입 기자의 문턱을 많이 낮춘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매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지도 많고 뭐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부 기자면 사실 정치인 분들을 취재하는 일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정당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의 정치 성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당연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류에서의 뭔가 어려움은 없나요? 제가 정치부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열에 9분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정말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크게 진보 보수 정당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네네.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색,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뉘앙스를 강요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매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게 막 이렇게 부딪혀서 괴롭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정치인들의 말과 언어가 방송에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그분들도 자신들의 지향점을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분들도 되게 많고 TV로 볼 때 도대체 저 정치인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뭐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합리적이고 상대 당의 생각도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액션과 플레이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맞춰서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대부분 그럴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쵸. 그 충돌이 지점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출입 기자 입장에서 그런 이슈 때문에 막 스스로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기자라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러 취재하러 간 입장이니까 뭔가 좀 더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부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뭐 저쪽 당에서는 뭐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 어떠세요? 반론을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막 뭐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국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쵸.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정치이고 하니까. 그쵸. 네. 이것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치인이라는 분들의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본 거는 예전에 예능 중에 OTT에서 한 예능 중에 더 커뮤니티라는 예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뭐 모여서 12분들이 모여서 뭐 정치 성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을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흔히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계신 정치인 분과 남자 정치인? 맞아요. 진보 정당에 계신
네네. 정치인분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이제 방송의 일환이고 거기서도 이제 뭐 정치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는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 당연히 사실 그 그럼요.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 정치를 하면서 뭐 싸우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만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더 커뮤니티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4년 동안 만났던 의원님들의 이미지를 종합을 해보면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막 그렇게 으르릉거리면서 시청률 간 싸우지 않거든요. 사이가 네. 좋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인품이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그 플레이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세게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까지 시종일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정치라는 건 이제 협상의 과정인 거고 그쵸. 필요할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나누는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렇게 싸우더니 뒤에서는 뭐 다 같이 한 편이네, 한 통속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치는 원래 싸울 때 싸우고 손을 잡을 때는 손을 잡는 거고 그쵸.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게 너무 뭐 이제 기만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상대당 쪽에 계신 이분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친하다. 맞아요. 그분의 정치적 견해만 빼고 맞아요. 굉장히 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딱 그게 그 아까 생각이 정도 났어요. 톤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옆에서 직접 지켜보고 계신 거네요. 뭐 네. 새삼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접해보게 될 일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저만 해도 한 번도 그 카메라 뒤 또는 이 기사들 뒤의 그분들의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쵸. 저도 사실은 이제 정치부 기자가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뭐 뉴스도 많이 보고 예전보다 더 그리고 요즘은 SNL 이런 데도 정치풍자 이런 것들도 많이 그쵸. 있잖아요. 콘텐츠가. 실제 그런데도 정치인 분들도 나오시고 그쵸, 네,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출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도 출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청자들은 똑같아요. 출입을 하면서 좀 더 마이크로한 면도 보고 인간적인 면도 보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출입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조금 다른 얘기를 네.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 얘기 말고 네. 개인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행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아까 네. 출장 여쭤봤던 것도 여행 좋아하신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저는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여행하는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여행에 갔을 때 언제 가장 도파민이 느껴지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약간의 새로움이 얹어진 걸 가장 좋아해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똑같이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인데 태국에 가니까 그 맥도날드 아저씨가 손을 모으고 있네. 뭐 이런 류의 특이한 되게 신기하고 그냥 재밌잖아요. 네네네. 익숙한데 거기에 조금 새로운 거. 근데 사실 외국에 나가면 지하철만 타도 새롭거든요. 그쵸, 여기는 그쵸.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네. 기차 여기 뭐 화장실 이렇게 생겼네. 신기하고 변기만 봐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외여행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많이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게 되게 많이 리프레시가 되고 또 다음번 이제 여행을 가지 않을 때도 삶에 좀 더 만족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저도 여행 좋아하는 편이어서 기회가 되면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저도 딱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내가 일상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자극들이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녀오셨던 여행지 혹시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거는 홍콩을 다녀왔는데 업무 시간을 쪼개서 정말 도깨비 관광처럼 다녀왔거든요. 네. 2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2박 2일. 네.
사실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설경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거기 가니까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빙하도 있고 얼음도 있고 막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오로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아이슬란드 하면 그쵸, 네. 근데 저는 오로라보다도 빙하를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얼음 왕국, 그 겨울 왕국 같은 그 느낌? 네네. 빙하가 예쁜가요? 진짜 예뻐요. 저도 아이슬란드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그게 이게 물이 잔잔하고 고요한데 거기 네. 이렇게 얼음이 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물에. 그것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색깔이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청록색을 띠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도 그렇고 약간 얼음에도 약간 청록색이 뜨는데 사파이어와 네, 에메랄드 맞아요. 이런 느낌. 그게 진짜 예뻐요. 한번 저는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많이 주변에. 예전에 그 친구가 아이슬란드를 다녀와서 인스타에 올렸던 게 그 빙하를 쪼개서 네. 위스키 온더락 먹는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부럽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하지 않았는지.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있던 빙하들은 네. 얼음 조각이 있는데 이제 뭐 위생상 좋지 않을 것도 같고. 그래요? 네네. 안 해봤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할 걸 그랬네. 그래서 그거 듣고 아이슬란드 너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가면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언제 얼어서 녹은 물인지 또 모르니까. 맞아요. 네, 여행하면서 트럼프 카드를 모으신다고 들었어요. 트럼프 네. 카드를 모으는 분은 사실 처음 봤는데 어쩌다가 트럼프 카드를 모으시게 됐어요? 제가 여행을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마그넷은 너무 많이 모으는 것 같아서. 그쵸. 마그넷이 가장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약간 그 홍대병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면 하기 싫어요. 너무 남들 다 하면 이제. 맞아요. 이번에 콜드플레이 콘서트도 전 네네. 국민이 가는 것 같길래 그럼 난 안 가야지. 근데 아무튼 저도 그 전 국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여행 갔다 오면 자기는 트럼프 카드를 모은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이제 익숙한 속에 하나의 새로운 걸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카드를 보면은 JQK 카드에는 그 이제 문양 말고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트럼프 카드에 그 JQK 기본 이미지에 약간의 그 나라의 특징을 더해서 트럼프 카드를 만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있어요. 블루실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JQK 그 여왕이랑 뭐 그 여왕이랑 왕 그래픽이 그려져 있고 걔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 네네. 그래서 좋은 그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럼 그때가 처음 이신 거예요? 오키나와 아니요. 그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네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카드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념품 가게에서 거의 팔아요. 트럼프 카드를. 네, 잘 찾아보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그넷은 진짜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네, 좀 약간 찾는 재미가 덜한데 트럼프 카드는 마그넷처럼 많이 팔진 않기 때문에 어쩌다 찾으면 있다. 이런 약간 그 발견의 어떤 그 재미도 좀 있고 그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머그컵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무겁잖아요. 깨지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 카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모으기 좋은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에 세보니까 한 16개 정도 있더라고요. 16개? 네. 엄청 많은데요? 많아졌어요. 갈수록 이제 쌓이면은 부피가 좀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서랍 속에 다 굴러다니고 있어요. 네. 차곡차곡. 네, 차곡차곡. 그냥 가끔 이제 꺼내봐요. 심심하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카드 게임 하고 놀 때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 의미 있는 트럼프 카드로. 네, 맞아요. 재밌는 놀이들을. 그렇죠. 그럼 도시마다 사세요? 아니면은 국가마다? 도시마다 사는 편이에요. 웬만한 도시에서 다 구매를 성공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태국은 치앙마이랑 방콕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잘 없더라고요.
공식 그 뭐 기념품샵 이런 데도 없고 어. 공항 면세점에서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 왜 없지? 뭐 카드놀이를 즐기시지 않나요? 그렇거나 이제 그게 약간 도박처럼 여겨져서 뭐 아, 잘 만들지 않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뭐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곳을 빼고는 대부분 구매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카드를 뭐 사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 없는데 예전에 그 피렌체 유럽의 피렌체 여행 갔을 때 거기 피렌체는 가죽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 그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직접 만든 트럼프 카드를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카드가 가죽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간지난다. 네. 그래서 너무 사고 싶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2,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세트 해가지고 너무 사고 싶다. 그리고 이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너무 사고 싶다 했는데 당시에 한창 전 교환학생 다녔는데 교환학생 할 때 한창 돈이 없을 때여서 후반부여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안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동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피렌체에서 그걸 사올 걸, 피렌체에서 그걸 사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여행을 꾸준히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다면 여행지에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사야 돼요. 그쵸. 나중에 사야지 없어요. 그쵸. 딱 보였을 때. 거길 또 돌아가는 일은 그렇게 흔치 잘 않으니까. 없어요. 맞아요. 그쵸. 뭔가 막 저는 엄청 막 뭘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렌체 나중에 제가 놀러 가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조그만 뭔가 공방 같은 데였는데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셔서 딱 생각났어요. 음. 여행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또 그 사전 조사를 하면서 염탐해 보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여행 얘기도 올라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은데 블로그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블로그를 이제 작년 초쯤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 초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 좀 남다 여유가 보니까. 좀. 네, 그래서 뭐 하지? 이거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블로그를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내가 하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사실 네. 많이들 하니까. 근데 하니까 역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미래의 제가 레퍼런스가 과거의 저를 레퍼런스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때 어디 갔었지? 뭐 찾아보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을 갔다 오거나 뭐 쇼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후기를 많이 남기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샀던 거 그거 사이즈가 어떻게 됐더라 하면은 찾아보기도 좋고. 그리고 여행기는 무엇보다 좋은 게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기록에 따라서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날은 이거 했지, 뭐 했지. 그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여행은 갔다 오면 너무 오래 묵히지 않고 빨리 쓰거든요. 까먹기 전에 쓰려고. 그래서 작은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막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나만 재밌으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봤을 때 남들이에게 도움이 되면 더 좋으니까 네. 이런데 가면 이런데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정보들도 팁도 써놓고 네 그러면은 진짜 가끔 댓글에 뭐 잘 봤다 뭐 몇 개 연달아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써주시는 그런 거 분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뿌듯하겠다. 예. 그럼 또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저희는 글을 쓰는 거를 싫어하지 않지만 글을 남들 앞에 공개를 하려면 항상 데스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회사에서. 그쵸. 이제 네네. 데스킹된 기사만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제 뭐 제목 하나 조금 바꾸고 싶고 뭐 이런 글은 조금 바꾸고 싶은데 이제 그 다 허락을 맡아야 되고 하니까 좀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 글이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블로그는 내 맘대로 그냥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거니까. 그렇죠. 그냥 맘대로 바꾸고 막 쓰고 싶으면 아무거나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해방감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냥 떠오르는 거 그때 그대로. 네.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 푸는 네, 맞아요. 거네요. 스트레스도 풀고 기록도 되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니 일하시면서도 글을 쓰는데 취미로도 글을 쓴다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조금 종류가 다른 장르가 다른 글이네요. 맞아요. 훨씬 이제 제가 쓰는 업무상 써야 하는 글보다는 가볍고 아,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니까.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내가 느낀 거 생각하는 거를 기사를 쓰는 일과 블로그를 쓰는 일은 아예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해 놓는 건 되게 당연히 좋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저도 가끔씩은 하거든요. 생각나면. 근데 그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자주 못 하겠는데 아까 그 여행 다녀오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게 쓰신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까먹거든요. 아 그쵸 까먹죠.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었는데 친한 친구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책만 읽지 말고 그 작가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취합해서 작가님한테 이메일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에세이를 읽고 어떤 작가님한테 질문을 보냈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글을 쓰실 때 과거에 내가 쓴 글을 보면 좀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작가님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그 과거에 썼던 글을 보고 지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경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이니까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경탄하면 된다. 그래서 저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늘 쓴 입장이지만서도 뭐 블로그고 브런치고 뭐 하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짧은 글을 쓸 때도 나중에 보면 부끄럽겠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작가님 말을 듣고 되게 뭔가 약간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내가 쓴 글이 부끄럽더라도 뭐 어때? 그것도 난데. 그쵸.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내고 그냥 양치기를 해야겠다. 많이 써야겠다. 생각나는 대로 나의 기록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것 또한 나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글을 쓰는 일이 많이 그 저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저도 되게 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뭔가 그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막 이렇게 쓰는 걸 시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쓰고 싶으니까 또 시작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렇다고 되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글쓰기를 멈춘 지 좀 됐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아까 기록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던 거의 뭐 여행의 유일한 기록은 이제 사진 찍었던 거를 인스타에다가 좀 남겨서 저는 인스타에다가 글을 어느 정도는 써서 저의 약간의 소회를 남겨서 글을 썼었던 편이어서 일종의 인스타에다가 여행 일기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기록해놨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그 사진들 그 글의 장면들이 차차차차착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옅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기록을 안 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다시 머리가 좋으시면 뭐 그냥 저장을 하셔도 물론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 블로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막 아직 블로그에다가 쓴 글은 없고 메모장에다가 막 이런저런 글 같은 거 남겨놓은 거는 막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블로그 시작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써야지. 다음번 민수다 하실 때 그 인트로 하나씩 읽으시는 거 어때요? 낭독.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싸이월드 그 최신 순으로 정렬하지 말고 오래된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하나씩 읽는 거지. 고치면 안 돼. 그러면은 부끄러움에 경탄하시면 돼요. 네네. 내가 성장했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신 걸로. 성장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제 막 대학교 초반에 썼던 메모 이런 거 보면 막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저는 사실 일기를 안 쓰는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써온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냥 그때 내가 정말 날것에 그대로 내가 생생하게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사실은 뭐 누가 보겠어요. 이제 이건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안내 일기도 원래 정말 진짜 그 18세 소녀의 어떤 그 낭낭한 그 감성이 정말 그 일기에 많이 녹아들어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하면서 쳐낼 건 쳐내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한 것이 안내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장 바꿔서 누가 내 일기를 그렇게 출판했다고 하면 곧장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기분일 거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행 말고도 다른 취미가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거 취미로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워낙 그 취미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어디에 명함을 꺼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블로그랑 브런치에도 글을 연재를 하고 있어서 그 두 개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고 조금 더 편하게 놀고 싶을 때는 이제 보드 게임 하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러 가거든요. 이것저것 새로운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알던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보드 게임 좋아하고 그 밖에는 조금 고등학생 같지만 방탈출 하는 것도 좋아요. 보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방탈출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 푸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방탈출을 좋아하는 거는 그 요즘에는 이제 방탈출 업계도 진짜 많이 발전해가지고 탈출을 하러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진짜 약간 홀 뉴 월드를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그 작가들이 창조한 그 작가들이 있어요. 대부분 방탈출을 하게 되면 그 작가들이 창조한 세계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기분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력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방탈출하는 것도 좋아해요. 공간 자체에 대한 구성을 되게 잘 해놨나 보네요. 네. 정말 예쁘게 꾸며놓은 것도 있고 현실 리얼리티감 살려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친구분들이랑 보드게임 하러 가면 어떤 거 주로 하세요? 저는 뭐 남들이 많이 하는 거 흔히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스플렌더 뭐 이런 거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은수랑 같이 했던 팬데믹이라는 게임도 새로 알게 됐는데 그것도 재밌었고요. 집에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루미큐브도 있고 그리고 카르카손이라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싫어하는 것만 빼고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걸 꼽자면 뭐 이제 할리갈리라든지 저는 이게 손등을 때리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파요. 피지컬을 쓰는 것보다 순발력보다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는 그 OTT로 뭘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제 영화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그 왓챠피디아라는 플랫폼에 감상평을 남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했던 어떤 친구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거기 가입을 했는데 사람들의 감상평을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뭐랄까 이동진 평론가가 그 플랫폼에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이제 그 자아를 약간 이동진 평론가랑 이렇게 동기화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막 되게 심오한 말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재밌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은 내가 보는 게 있으면 저는 다 쓰거든요. 거기에 감상평 이제 짧게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왓챠피디아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왓챠피디아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영화 보는 거 있으면 영화를 좀 재밌게 봤다 싶으면 항상 들어가서 보는 편인데 그분들이 이제 써놓으신 일종의 감상평을 보고 오히려 영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영화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일종의 이 평가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감상평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한 번도 기록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 감상을 하는 용도로 저는 뭐 별점을 준 적은 있는데 뭔가 평을 써보진 않았네요. 저는 왓챠피디아를 깔았을 때 내가 보는 건 다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서 네네. 한 개도 빠짐없이 그거를 깔고 난 뒤에 무언가 보면 항상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언가 기록하는 거에 굉장히 네. 습관이 잘 되어 있으시네요. 그런가요? 안 하면 까먹으니까. 그쵸. 네. 보통 하는 걸 까먹죠. 아. 저는 기록하는 것 자체를 까먹어서 못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습관이 되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직 그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보드게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팬데믹이라는 보드게임 얼마 전에 은수가 저한테 선물해 줬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 한번 플레이해 볼 예정인데. 진짜 재밌어요. 3명이서 하셔도 재밌고 4시는 안 해봤는데 3명에서 4명이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 뮤지컬 보는 것도 좋아해요. 안 물어봤는데 계속 이게 뮤지컬 공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누가 뭐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 세상 모든 종류의 인풋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끊임없이 뭔가 채워넣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다 찼다 싶은데 이렇게 좀 공간을 내면 또 뭔가 들어갈 구석이 있고 그래서 뮤지컬 공연 전시회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경험들을 다 맞아요. 중시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해봐야 돼요 무조건. 네. 들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뭐 이런. 저도 살짝 그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막 친구들이랑 막 했던 친구랑 엄청 친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가치 있다. 맞아요. 비가역적인 것만 빼고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일단 해보는 거는 그 자체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해서 재미가 없었으면 뭐 이건 재미가 없구나 하고 알게 됐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이런 거랑 상처를 받는구나 라고 뭐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취미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할 때도 뭐 이제 저희가 위에서 이런 기사를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갑자기 뭐 저출산 관련 기획을 준비해봐라. 뭐 이런 그 지시가 내려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막 이제 막 하기 싫고 귀찮고 막 해서 막 툴툴거리면서 막 해요. 네. 그러다 어떤 거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망할 때도 있고 또 저는 제가 썼던 기사가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유명인이 그 등장하는 기사를 써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악성 메일도 받아봤고 아무튼 뭐 이게 좀 약간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피해도 당해봤고 근데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은 진짜 허투루 있었던 일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되고 그때 막 억지로 위서 시켜가지고 막 쓰기 싫은데 막 억지로 기획을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뜬금없이 그 기사가 활용이 되더라고요. 뭐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악성 메일이나 막 이런 거를 받았던 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덕분에 또 참여하게 된 어떤 다른 프로젝트도 있고 관심 갖게 된 분야도 새로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뭘 해도 좋든 싫든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종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 미래의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이만치 해보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쉽지 않네요. 네. 가치가 있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힘든데 이제 그쵸.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기만적인 나를 속이는 주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돌이켜 보면 다 경험이 되고. 너무 꼰대 같아요. 세상 꼰대 같은 말. 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한테 스스로. 네네네. 스스로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세상 꼰대. 얘기하고 보니까 진짜 흠칫할 정도로 꼰대 같아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어떤가요? 그 보드 게임 얘기하셨는데 방탈출 하셨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추천해 주세요. 방탈출이요.
저는 이제 사람들 방탈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의뢰 알겠지만 방탈출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끼리 1년에 한 번씩 그 시상식을 열어요. 오, 그래서 네. 연말에 올해의 방탈출을 테마별로 선정하거든요. 뭐 공포 테마, 뭐 SF 테마는 뭐 이렇게 선정을 해요. 로맨스는 뭐 이렇게 선정하는데 저도 이제 막 되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대체로 수상작들을 골라서 하면 네네.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원어고 홈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네네. 그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 있거든요. 네. 키 이스케이프 원어고 홈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뭐 있었는데 은수는 알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그 인스타에 월간 방탈출. 비공개 계정인데요. 저희가 이게 그 방탈출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네네. 그렇죠. 야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네네. 룰이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끼리는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이기 때문에 성향과 의견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녀오는 친구들끼리 왜냐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압축적으로 1시간 내에 보고 끝이기 때문에 까먹어서 자꾸 그냥 그거를 이게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우리 이거 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했던 데에 또 갈 때도 있어요. 그런 해프닝도 진짜요? 있었어요. 네네. 가신 적이 있어요? 저 말고 제 친구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네. 막 엄청 많이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취미거든요. 맞아요. 한 한 번 시간에 하면 비싸잖아요. 3, 4만 원 가까이 1인당 그만큼 하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뭐하러 구태여 돈을 내고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보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드게임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머리를 막 써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답을 내고 딱 뭘 했는데 뭔가 짜잔 되는 그런 성취감. 맞아요.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추천해달라고. 갑자기 막 몇 개 더 추천하고 싶은데 이따 추천해드릴게요.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요? 그 키스케이프라는 데가 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네. 머니머니 패키지라는 테마가 있거든요. 네. 예약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 티켓팅하는 것처럼 예약 오픈된 시간에 어렵구나. 딱 맞춰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그거 시리즈도 재밌고 네. 필름 바이 밥이라는 테마도 되게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약을 할 수 있다면. 네. 반차 내고. 저는 진짜 연차 내고 간 적도 있어요. 정말요? 네. 예약이 됐는데 이제 왜냐면 그게 평일이니까. 평일 낮 시간이 아니면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구나. 엄청난데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정도는.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웠던 적이 없어요. 반차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드리는 편인데 사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을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경제적인 제약이 전혀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드리는 편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거가 그쵸. 굉장히 행복한 질문인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긴 하지만 저는 그 전 세계 여행 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테마파크가 있는 나라를 골라서 다닐 것 같아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테마파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것도 좋아하고 디즈니랜드 월드 굉장히 유아적인 취향이지만서도 저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냥 뭔가 탈현실 같은 느낌이 많이 나니까 뭔가 동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면 그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를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디즈니랜드 투어. 그쵸. 근데 이제 막 바트게 며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일주일씩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물이랑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여행지에 가보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린이 막 아, 모닝콜 그쵸, 해주고 막 이런 거 사막 투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오지 탐험 나이로비 이런 거. 사막 투어 그쵸. 이런 예,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거. 테마파크 얘기하셔서 저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배우신 분들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느낄 수 있는 네. 이걸 이렇게 구현한다고? 이런 생각. 배우신 분들이 네. 그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나 유니버셜이 좋은 거는 저희가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스토리와 플로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들이 어트랙션에 녹아 있는 걸 볼 때가 정말 예를 들면 이제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파크 그 영화를 이제 약간 그 푸른라이드처럼 구현해 놓은 어트랙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쭉 그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영화의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유니버셜에 거기 주라기 파크 앞에 가면은 그 공룡고기 맞아요. 있잖아요. 사 먹어야지. 당연히 공룡고기가 아닌 걸 알지만 사 먹어야지. 그쵸. 사 먹을 수 없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그 경제적인 제약 없이.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그 기록도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저런 기록들. 그럴수록 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는 건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한다는 뜻이고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하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딱 그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뭘 하고 살 거냐라는 질문에 딱 처음 떠올랐던 생각이 세계 여행하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쵸.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래서 다니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직장인들의 그쵸. 슬픈 아마도 1순위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중간부터 약간 그 내가 너무 랩을 했다는 사실 인지하고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천천히 말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늘 많이 듣는 질문들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지만 또 이렇게 각 잡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새로운 것도 같고 또 새삼스럽게 제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는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친구를 참 잘 뒀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친구를 잘 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혜빈님과 수다를 떨어보니 혜빈님은 시간을 밀도 있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활동으로 채워서 보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게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민수다에서 보낸 시간도 혜빈님의 새로운 콘텐츠로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혜빈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